쌤송의 언어학 특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 지금 감정이란 말을 하나 써놨는데요. 감정이라는 요 낱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요 장면을 하나 좀 볼까요?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SBS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런 자막이 한번 나왔어요. 难道你对我还有感情吗? 难道你对我还有感情吗? 이 자막만 딱 봤을 때 여기 나오는 배우가 어떤 대사를 했을까? 이걸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까? 표정 같은 거 딱 보고 딱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다시 한번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难道你对我还有感情吗? 라는 말. 여러분들 한번 해석을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제가 이 학교 시험에서 자주 이 문제를 냅니다.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드라마 속에서는 어떤 대사를 했는지 우리말 대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难道你对我还有感情吗? 难道你对我还有感情吗? 라고 했어요. 뭐 모르는 낱말이 있어요? 우리 낱말부터 하나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문장 해석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难道라는 말이 나왔어요. 难道는 무슨 뜻이에요? 설마 뭐뭐 하겠는가 라는 뜻으로 설마 너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설마라는 의미로 难道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难道你对我还有感情吗? 라고 할 때 설마 첫 번째 줄 你对我 너 나한테 대해서 还有感情吗? 还有 또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는 이感情이 또 있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难道你对我还有感情吗?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세요 하면은 설마 너 아직도 나한테 감정이 있는 거야? 나한테 화 안 풀렸니? 너 나한테 감정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难道你对我还有感情吗? 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우리 천천히 좀 살펴봅시다. 자, 일단 我对你有感情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我对你有感情 나 너에 대해서 감정이 있어.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시험 문제 요거 해석하라고 내면은 답을 갖다가 난 당신에게 감정이 있어요 라는 식으로 쓰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我对你有感情我对你有感情 근데 이런 말을 언제 쓰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나 너한테 감정 있어 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남녀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我对你有感情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수줍은 듯 기쁜 듯 약간 당황스러운 뭐 그런 표정이 나와야 정상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모른다면은 뭐라고? 나한테 감정이 있다고? 이 사람 왜 나한테 감정이 있다 그러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我对你有感情은 무슨 뜻이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한테 좋은 감정이 있어. 나는 너를 좋아해. 난 널 사랑해. 난 너한테 관심이 있어. 이런 얘기할 때 我对你有感情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에 감정이 있어 할 때 그 감정 그대로 감정이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물론 그 감정이라는 의미의 그러니까 한국어의 이 감정이 사람의 느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我对你有感情 이라고 하면은 난 너한테 좋은 감정이 있다. 즉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한국어의 감정을 좀 살펴봅시다. 일단 좀 전에 나왔던 그 감정 그대로 쓰고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느끼는 기분이나 마음이에요. 그냥 감정, 느낄 감자, 마음 이 정자. 그래서 느끼는 기분이나 마음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말고도 감정이 많은데요. 몇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이렇게 생긴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은 무슨 뜻이에요? 골동품을 감정하는 거 있죠. 예, 이게 진짠지 가짠지. 진짜라면은 청나라 때 건지 명나라 때 건지 아니면 당나라 때 건지 사물의 특성이나 진위, 좋고 나쁨을 분별해서 판정한다 라는 뜻의 감정은 요 한자를 씁니다. 감정. 요 감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 너한테 감정 있어. 너 그러지 마. 너 나한테 감정 있어? 라고 할 때 감정은 어떻게 쓸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원망하는 마음, 흉내는 마음이나 불안하고 원망 따위로 인해서 언짢아 하는 마음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감정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예, 앞서 나왔던 그 감정의 감자 앞에 마음신변이 하나 더 붙었죠. 자, 이것도 감정이고 아까 그 글자도 감정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두 개의 감정을 한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헷갈리면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의 깐칭이 나오면은 그냥 나 너한테 감정이 있어 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한자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똑같은 한자로 되어 있는 그런 낱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나 너한테 불만 있어. 나 너한테 불만이 있다. 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我对你有感情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我对你有感情은 뭐예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나 너한테 좋은 좋은 감정이 있어. 나 너한테 관심이 있어. 이런 의미로 얘기할 때 我对你有感情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 너한테 불만이 있어 라고 한다면은 여기 뒤에 있는 요 감정이라고 하는 요 한자를 조금 전에 우리 말에 썼었던 나 너한테 감정이 있어 할 때 그 감정으로 바꾸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자말이 또 그대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중국어에서는 이런 경우 뭐라고 하느냐? 我对你有意见. 我对你有意见. 이견이라고 하면은 의견이에요. 우리말에서는 의견인데 중국어에서는 불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전에서 이견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견 하면은 이렇게요. 의견 또는 이의, 반대, 불만. 그렇죠. 그래서 요 이견마 하면은 의견이니 라는 뜻뿐만 아니라 너 불만 있냐? 이런 호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老师我有意见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조심해요.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만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지에는 불만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럼 우리 깐칭을 가지고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어떤 문장들이 있는지 연습해 가면서 깐칭의 의미를 정확하게 느끼면서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我对你仍有感情. 我对你仍有感情. 仍하면 여전히 라는 뜻이에요. 나 여전히 너 사랑해. 나 여전히 너를 좋아해. 한동안 사귀던 사이가 헤어졌던 모양이에요. 헤어지고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래 놓고 참 머쓱하긴 한데 我对你仍有感情 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여전히 너한테 좋은 감정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낱말로 바꿔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 너한테 아직도 좀 미련이 남았어. 미련이 남았다 라는 식으로 약간 해석을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깐칭의 어감이 어떤지 느끼실 수 있겠어요? 자, 하나 더 봅시다. 我们之间还有感情吗?我们之间还有感情吗?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을까요? 뭐 좋아했던 사이인데 헤어지고 난 거예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我们之间还有感情吗? 야, 우리 사이에 아직도 뭐 남은 게 있니? 야, 우리 사이에 뭐 미련이 남았어? 이런 얘기할 때 我们之间还有感情吗?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감정이 있냐? 감정 없잖아. 잘 지내자. 이게 아니에요. 예. 자, 깐칭의 의미 확실하게 느끼면서 갑시다.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이 어감을 갖다가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我们之间还有感情吗? 문장 또 볼게요. 他对我的感情是真的吗?他对我的感情是真的吗?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나한테 대해주는 그 마음이 진심일까? 정말 나 좋아하는 걸까? 라고 물어볼 때 他对我的感情是真的吗?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他对我的感情是真的吗? 그가 나의
향한 나에 대한 그 호감, 좋은 감정,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일까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이런 대화가 쓰이는지 우리는 또 중국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증거를 찾아서 실제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걸 또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드라마 하나 제가 잘라놓은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 연속해서 볼게요. 대사가 좀 빠르니까 2번 연속해서 보면서 대화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我跟你讲过很多次，我跟那个女人没有什么，没有什么，只是误会，好不好？是不是误会都已经不重要了？我对你已经没有感情了，我现在只想跟你离婚。我跟你讲过很多次，我跟那个女人没有什么，没有什么，只是误会，好不好？是不是误会都已经不重要了？我对你已经没有感情了，我现在只想跟你离婚。 네, 지금 2번 연속해서 봤는데요. 남자가 먼저 이건 오해야. 너 둘이 지금 헤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럼 싸움이 난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거 오해야 라고 이제 여자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是不是误会都已经不重要了是不是误会都已经不重要了 오해인지 아닌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아. 오해했다? 상관없어. 오해 안 했다? 이것도 상관없어. 오해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죠? 我对你已经没有感情了我对你已经没有感情了 나 이미 너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남지 않았어. 나 너 전혀 사랑하지 않아. 나 너에 대해서 더 이상 좋은 감정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我现在只想跟你离婚我现在只想跟你离婚 나는 지금 너랑 이혼하고 싶을 뿐이야. 나 너하고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感情이라고 하는 표현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我们没有感情了 우리는 감정이 없어 라는 말이 사랑이 끝났어. 더 이상 너에게 미련이 없어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是不是误会都已经不重要了？我对你已经没有感情了，我现在只想跟你离婚。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낱말이 똑같이 우리말로 감정이지만 중국어와 우리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런 거를 헷갈리지 않도록 잘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你对我有感情吗? 너 나 좋아해? 라고 누가 물어봤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밀당을 해야 돼요. 你对我有感情吗? 너 나 좋아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나 너 좋아해. 이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약간 밀당이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我对你有感情但是没有爱情我对你有感情但是没有爱情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말장난하는 거죠. 我对你有感情만 해도 너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상대방이 약간 좋아해주는 표정이 나오니까 但是没有爱情 근데 그건 사랑 아니야 라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밀당하는 뭐 이런 테크닉도 배워두시면은 중국어를 재미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感情 얘기가 나왔는데 感情뿐만 아니고 똑같이 생긴 한자어가 우리말과 중국어가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만 살펴볼게요. 爱人, 爱人 우리말로 읽으면 애인이에요. 그냥 애인, 쉽죠? 중국어에서는 무슨 뜻이죠? 중국어에서는요, 배우자가 상대방을 지칭할 때 爱人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가리켜서 제 아내예요 라고 할 때 他是我的爱人 아내가 남편을 가리켜서 제 남편이에요 라고 할 때 他是我的爱人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애인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어와 한국어 의미가 달라요. 예. 제가 예전에 교수님 앞에서 제 아내를 소개하면서 제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我的爱人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인다고. 그냥 我的老婆 내 마누라, 내 아내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爱人은 중국어에서 배우자를 칭하는 말이라는 것 알아둡시다. 일본말로 아이진이라고 하면은요, 이 결혼한 배우자 이외 제3자
그죠? 불륜 관계에 있는 애인을 뜻할 때 아이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똑같이 애인이라고 썼지만 한중일의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자, 또 요 낱말도 볼까요? 깐베이, 깐베이. 우리말로 외우면 건배예요. 중국 사람들 깐베이 하면 무슨 뜻이에요? 술잔을 다 비운다라는 뜻이에요. 예, 술을 남기지 않고 다 마시는 걸 깐베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건배는 무슨 뜻이에요? 사전 찾아보면은 하는 일이 있거나 뭐 건강을 기원하면서 함께 술잔을 들어 잔을 부딪히며 술을 마시는 일을 건배라고 이제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같이 술 마시면서 중국 사람이 깐베 했을 때 깐베 하고 마시는데 중국 사람은 다 마시고 한국 사람들은 마시다 말고 내려놨어요. 그럼 중국 사람, 야, 너 지금 깐베라고 했는데 왜 안 마시고 남겨? 아, 너 깐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중국어로 깐베 하면 잔을 완전히 비우는 거기 때문에 원샷을 해야 됩니다. 우리식으로 그냥 잔만 부딪히고 내려놓으면 안 돼요. 예. 자, 깐베이는 잔을 말리다라는 뜻으로 잔을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낱말의 의미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차이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요 낱말이에요. 징리, 격리라는 말이에요. 격리. 한국 사장님이 중국 협력 업체와 이렇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중국에 갔어요.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그쪽 회사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뭐 허름하게 옷 입으신 분이 마중을 나와서 명함을 딱 주는데 격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격리가 마중을 나왔네? 누가 뭐 딴 사람이 이제 사장님은 언제 나오나 했는데 그 사람이 다 자기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순간 열받았어요. 아니 한국에서 사장이 왔으면 이쪽도 사장이 나와야지. 아, 격리를 내보내서 일을 시켜. 아, 불쾌해. 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중국어에서 격리는요, 사장급이에요. 지배인이에요. 종징리라고 하면 총지배인급으로 거의 뭐 사장님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말의 격리는요, 사무직 말단 직원으로 출납, 뭐 그냥 단순한 서류 업무, 뭐 이런 거 처리하는 그런 직원을 격리라고 합니다. 중국어의 징리는 지배인이라는 뜻으로 사장님급이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아까 같은 오해 예전에는 많았었는데요. 요즘 중국하고 교류도 많고 많이 알려져서 요즘 그런 오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처음 중국과 교류할 때 상대방에서 격리가 나왔어. 아, 기분 나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크치라는 말은요. 중국어로 크치, 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크치 하면 사양하지 마세요 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읽으면 객기예요. 그래서 예 크치 하면 야, 객기 부리지 마.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중국어로는 사양하다. 우리말로 들어가면은 개쩍게 부리는 혈기나 용기. 야, 객기 부리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개쩍게 부리는 혈기나 용기를 객기라고 합니다. 한자는 똑같습니다만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点心 이건 뭐예요? 우리말로 읽으면 점심이에요. 중국어에서는 이 광동말로 읽으면 딤섬 있죠, 딤섬. 차 마시면서 먹는 다양한 그 먹거리들, 찐빵, 만두, 허펀 뭐 이런 거 등등 있잖아요. 샤오마이도 있고요, 차샤오바오도 있고요. 맛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아기자기한 음식을 点心이라고 합니다. 예, 광동에서 이 点心 요리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간식이라고 할 때 点心이라고 해요. 과자라든지 뭐 식사 이외에 먹는 그런 먹거리들. 근데 한국어에서는요, 아침, 점심, 저녁 할 때 그 점심으로 점심밥이라고 하는 의미로 点心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만토 하면은요, 우리말로 읽으면 만두입니다. 근데 중국어에서 만토는 어떤 거예요? 속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찐빵을 얘기해요. 하얀 찐빵. 뭐 하얀색 말고 흑당을 좀 넣어가지고 약간 누리끼리하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그리고 흰색하고 약간 누리끼리한 걸 갖다 섞어갖고 이렇게 색깔을 낸 줄무늬가 들어간 그런 만토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어로 만토는요,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찐빵을 의미하고요. 한국의 만두는 그 만두에 속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설날 떡국 끓여 먹고 떡만둣국 끓여 먹을 때 먹는 그 만두를 의미합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만두 먹고 싶다고 해서 만두를 써서 만토라고 써서 주면서 뭐야 만토 하면은 찐빵 줘요. 중국어로 그런 만두는 饺子 물만두를 얘기하죠. 饺子 고기만두 같은 그런 만두는 包子라고 얘기합니다. 군만두는 锅贴라고 얘기하고요. 만두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름도 다양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약간 꽃처럼 생긴 그런 만두 있죠. 광동 요리에도 주로 먹고 하는 거. 그건 샤오마이. 우리말로는 쇼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양한 만두가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요. 치처 하면 뭐예요? 중국어로 치처 하면은 자동차입니다. 근데 한국어로 읽어보세요. 기차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중국어로 이제 나갈 때 무슨 치처 공司라고 나가게 되죠. 그 읽으면 기차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차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중국어에서 치처는 자동차, 우리말에서는 기차입니다. 공조 하면 무슨 뜻이에요? 예, 다 공조하라마? 걔 직장 잡았니? 걔 일 시작했니? 걔 일해? 라고 할 때 공조하란 말 씁니다. 일하다 라는 뜻이에요. 你在哪儿工作? 너 어디서 일하니? 你在哪儿工作? 이런 식으로 직장을 물어보죠. 한국에서 공작하면 어떤 뜻이 있어요? 뭐 북한 공작원들 할 때 그 공작이란 말 쓰죠. 그래서 공작을 사전 찾으면은 어떤 일을 위해서 미리 일을 꾸민다 라고 할 때 공작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조선 동포라고 하죠. 옛 우리 그 한국 동포들 한국어 할 때 보면은 중국어식 한국어를 합니다. 어느 단위에서 공작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당신 어느 단위에서 공작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 얘기는 你在哪个单位工作? 어느 직장에서 근무하세요? 어느 직장에서 일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공조라는 말이 중국에서는 일하다, 우리말에서는 어떤 일을 위해서 미리 꾸미는 그런 걸 갖다가 공작이라고 합니다. 자, 颜色. 우리말로 읽으면 안색입니다. 얼굴색이에요. 근데 중국어로 颜色 하면 무슨 뜻이에요?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중국어에서도요, 이 颜色가 얼굴색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색깔을 얘기할 때 颜色라고 합니다. 얼굴색은 脸色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안색, 얼굴빛이라고 하는 이 안색은 중국어로 색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우리 똑같은 한자의 다른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돌아옵시다. 좀 전에感情 얘기하면서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요. 좀 전에 나왔던 대사, 자막 기억나세요? 难道你对我还有感情吗? 라는 자막이 나왔었는데 그 자막이 실제 어떤 대사를 옮긴 것인지를 한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김탄. 나 너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거 되게 불편하거든? 설마 너 나한테 미련 남았어? 남아 있나? 이럴 줄 알았어. 야, 김탄. 나 너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거 되게 불편하거든? 설마 너 나한테 미련 남았어? 남아 있나? 이럴 줄 알았어. 네,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너 나한테 아직도 미련 남았니?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难道你对我还有感情吗?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설마 너 아직도 좋아해? 뭐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설마 너 나한테 아직도 미련 남았니? 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难道你对我还有感情吗? 难道你对我还有感情吗? 너 나한테 미련 남아있는 거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감정의 의미 느끼셨어요?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중국어를 느끼면서 온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이야기 있으면은 동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我们再会。